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은 바다 건너 아주 멀리서 귀한 분이 직접 오셨는데요. 미국에 사시는 우리 250만 한인 동포들의 대표인 아주 자랑스러운 호남인 서정일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총회장님이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단체가 한 3천여 개 정도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44%가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호남인을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뭐 아주 동안이신데 지금 뭐 미주 총연합회 총회장님이세요? 청년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원래가 동안입니다. 아, 그러셔요. 동안의 어디를 비결은요? 가나 제 첫 마디가 어우 젊으신 분이네요. 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렇군요. 반응이 네. 그런 반응 많이 받아요. DNA가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리고 또 얼굴이 좀 적고 또 제가 이 체중이 네. 30년, 40년 전에 체중이나 지금 체중이나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운동을 그리고- 많이 하십니까? 예, 제가 운동을 하는데 네.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저는 마라톤을 해요. 마라톤. 했었는데 지금은 뭐 나이가 있어서 네. 많이 못하고 네. 이제 에브리데이 네. 한 1시간 뛰고 네. 그것도 이제 밖에서 공원에서 겨울에도 뜁니다. 네. 영하 10도도 뛰고 영하 20도도 뛰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기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어디 사시죠? 시카고. 시카고. 예, 시카고 요즘 날씨는 어떻습니까? 시카고 하면 네. 미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이 그 추운 도시, 좀 춥죠. 눈 많이 오고 네. 바람이 많이 부는 네. 시카고가 윈디실이라고 그래요. 네. 그 윈디실은 바람이 많은 네. 도시가 아니라 윈디실이라는 그 대명사가 이 시카고 도시에 붙여진 이유는 뭐냐면 네. 시카고는 하이라이스 빌딩 네. 120층, 100층, 뭐 90층짜리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시간 호수가 엄청난 큰 호수가 있어요. 네. 그게 아마 대한민국 그 남한을 갖다 놓으면 퐁당 들어가는 그런 네.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네. 그 바다 같은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네. 땅 풀린 데서 불어오는 바람이 고층 빌딩을 만나요. 네. 만나면서 고층 빌딩 사이로 네. 조그마한 엘리나 그 도로 속에 들어갔을 때 바람이 세지니까 네. 그래서 윈디실이라는 대명사가 얻었고요. 옛날에는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일기예보를 보면 한국이 훨씬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올해 네. 유달리도 많이 춥더라고요, 한국이. 네. 이번에 이제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월드 코리아라는 언론사에서 네. 과창하게 네. 제가 분수에 맞지 않게 상을 받았고 한인 동포 사회에 대한 우리가 권익을 위해서 네.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네. 강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서 권익을 오셨군요. 위해서요. 예. 지금 이제 1분 1초가 바쁘신 상황에도 이렇게 직접 우리 또 KBC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와주신 이유가 고향 사랑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럼요. 네.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은 전북 김제고요. 아, 제가 그렇군요. 학교는 이리, 그러니까 지금은 익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익산에서 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기서 그렇군요. 고향 그러면 이제 김제에 대한 추억이 가장 강렬합니까? 많죠. 네,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김제는 그 호남 평야의 한 복판에 네. 지평선이 형성된 그런 넓은 호남 평야인데 네.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항상 그 훈훈한 인심 그리고 특별히 고향, 친구 네. 뭐 그런 것이 첫째로 생각나죠. 그렇군요. 미국에는 이제 어떻게 이민을 가셨나요? 큰 형님이 아, 그 당시 유학을 가가지고 네. 유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다가 부모님들이 갖고 그다음에 저를 초청해서 우리 그렇게 형제가 해서 내려갔습니다. 형제 자매분들이 육남매입니까?
예, 6남매입니다. 그 6남매가 다 미국에 이민 가셨다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남 2년대 네. 우리 딸들 그리고 아하. 우리 누님들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누님 한 분은 김제에 살고 계시고 네. 그럼 이제 미국에 몇 분이 이민 가셨습니까? 총 그 아들들은 다 미국에 갔죠. 아, 네. 사형제는? 사형제는 미국에 있고 아, 둘은 시카고에 계시고 두 그렇군요. 분은 뉴욕에 계시고 아, 그렇군요. 다 사업적으로 성공하시고. 굉장히 참 다복하신데,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회장님 인생을 이 키워드 중심으로 좀 살펴볼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 여기 그래요? 회장이시죠? 예, 총회장입니다. 총회장님이신데 이 어떤 단체입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대표 단체입니다. 네. 우리 동포사의 모든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데 네. 50개 주에 180개 한인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전 현직 한인회장들이 모여서 결성된 게 그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입니다. 네. 지금 현재 46년째 되고 있는데 네. 그 뿌리가 고종 황제가 네. 인천 제물폭항을 출발해서 갤리고라는 그 배를 네. 통해서 하와이에 도착한 게 1903년 1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이 훨씬 넘는 그렇죠. 122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뿌리 깊은 그런 단체의 회장님이신데 이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우리 후세들이 네. 미국 땅에서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미국에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체성을 함양시켜주는 그다음에 정치력 향상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주 한인 동포사회는 지금 연방 하원 상원의원이 탄생했어요. 그렇죠. 네, 앤디 김. 그다음에 연방 하원원도 다수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각 주의 상하원원도 있고 네. 뭐 시장도 있고 주지사도 네. 배출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다방면으로 네. 미주 한인 동포사회가 정치적으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커나가는 것을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정치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단체가 미주 총연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인 전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네. 미국에서 우리 한인 동포들의 정치력 또 위상을 신장시키는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이 미주 한인 총연합회 총회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 선거로 뽑히는 거죠? 이 미주 단체나 대한민국 단체는 어떤 봉사 단체들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련이 있었고 분열과 분열도 갈등이 있었고 있었군요. 갈등도 있었는데 그걸 제가 통폐합을 시킨 장면. 당선되실 때 그러면 80% 득표로 하셨어요? 예, 거의 뭐 압도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당선이 압도적인 됐는데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이 되셔가지고 최근에 한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신 거잖아요. 예, 총회장으로서 예, 예. 가장 중요한 업적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리 회원들 간의 단합, 화합,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갖다가 최대한 조직화.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정치와 미국 정치를 잇는 그 교량 역할을 네. 하는 역할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왔고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장님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이 한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뭐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제가 사람을 좋아해요. 네. 사람을 좋아하고 또 만나서 얘기 나누고 네. 또 제가 저 선배들을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그 선배들을 많이 따르고 네. 얼마나 귀엽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네. 그런 일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몸에 박혀서 네. 지금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 회장 하실 때 뭐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중서부에 있는 주 통틀어서 네. 6.25 참전 용사들을 모두 초청했어요. 네. 초청해서 보훈 행사를 했어요. 네. 6.25 참전 용사니까 미국인들이 되겠죠? 미국인들이죠. 네. 예, 그래서 주지사도 오고 뭐 네. 시장도 오고 네. 여러 가지 뭐 시의원들도 오고 네. 연방 의원들도 오고 네. 그래서 아주 그분들을 모시고 큰 네. 행사를 치렀는데 그때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렇죠. 역사가 길어지면서 생존자들 시간이- 또는 예. 뭐 유족들이 왔을 게 아니고 맞아요. 유가족들이. 한 150명 정도 150명 와서 정도. 성대하게 아무튼 선물을 많이 네, 드리고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또 식사도. 착착 쳐드리고. 자, 그리고 이두 번째
회장님 인생 키워드가 좋은 이별이거든요. 예. 이 좋은 이별을 키워드로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제가 하는 일이 30년간 시카고에서 네. 동포사를 위해서 장의사로서 해서 장의사. 나름대로는 큰 규모로 네. 확장을 해서 네. 우리가 언젠가는 하는 나라에 가는데 네. 우리가 항상 그것들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 죽음을 대비해서 항상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인생 자체 지금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얘기는 지금 죽음을 예. 준비하면 좋은 이별이 되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통스러운 이별, 나쁜 이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이제 꽤 큰 규모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순수하게 제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한 5개 되고요. 파트너십으로 하는 것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정도. 네, 대단한 그런 이제 사업을 일구셨는데 어떻게 미 주류사에 진출할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그 난관을 뚫었는지 그 성공 비결이 뭐라고 좋으신 생각하세요?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미국 사람들 특히나 장의사를 하는 분들이요. 네, 100년, 120년, 130년째 하고 있어요. 3대, 4대째. 그렇군요. 굉장히 콧대가 세요. 네, 프라우드하고 네, 대단해요. 네, 자존심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국 사람들이에요. 네. 그냥. 네, 경쟁이 안 좋았어요, 사실. 그러겠죠. 안 터세가 좋았어요. 있었어요. 아주 터세가 심했죠. 네. 그래서 지금도 비아냥거리는 것은 있어요. 네. 참 힘들어요. 네, 정말로 힘든데 그때는 너무 힘든데 제가 나름대로 극복하고 네. 또 뭐 그러지만은 저는 그래요. 이 어려운 그 일을 당하신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네. 내 마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아픔을 함께하네요. 여기 제가 이거 비즈니스라고 돼서 금전적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가족처럼 네. 그거였었어요.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그렇죠. 네. 공감. 근데 미국 분들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요. 네. 환호를 해요. 정말로 남들은 제가 이게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그렇죠. 힘들죠. 정말 쉽지 않은 직업. 항상 다루는 것이 그런 일이라. 네. 그렇지만 가족들이 편하게 나를 위해서 치를 수 있다. 네. 그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유족들을 예. 어떻게 대하시는지 잘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회장님의 인생 키워드가 보니까 1000만 디아스포라를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예를 제가 들을게요. 네. 전라도보다도 작아요. 네. 그런데 인구가 한 920만 정도 살아요. 네. 이스라엘에서. 근데 밖에서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1200만 정도 될 겁니다. 밖에 있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네.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잡고 있어요. 그럼요. 법률 시장도 다 잡고 있죠. 법률이고 뭐 다 잡고 있어요. 네. 한국 민족이 네.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지금 750만이에요. 네. 750만. 그런데 거의 3분의 1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네. 저는 미국에서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든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1000만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해외 동포들을 갖다가 한국의 제도권에 끌어들여야 돼요. 네. 정확히 한 30년 안에는 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 혈통의 대통령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피가 흐르는 미국의 한국 대통령이 혈통의, 나올 날이 곧 온다.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한인 동포,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분들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네. 65세가 되어야 네. 이중국적 허용이 돼요. 65세 이상이 돼야 이중국적으로 이상이 되어야. 그럼 회장님 생각은 65세의 연령 제한이 없어야 장벽을 된다고. 철폐해야 된다. 철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빨리 대한민국 제도권 안에 이 750만 동포들을 갖다 끌어들여서 네, 모두 수용해야 된다. 모두 수용을 해서 네. 이 대한민국이 최외의 이 국력 신장을 더 밖으로 나가고 또 유능한 인력들을 빨리 끌어들여서 네. 지금 대한민국의 그 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또 같이 하나가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투표 제도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좋으신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게 투표제도입니다. 네. 투표를 하는데 6시간 운전하고 와서 투표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투표소가 비행기를 제한되기 타고 때문에. 와야 돼요. 네. 투표소가 없어요. 네.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는 해요. 네. 근데 그 예산보다도 그분들을 제도권에 끌어들여서 네.
대한민국에 갖다 국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투표대를 갖다가 우편 투표로 바꾸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누구든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네, 투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회장님께서는 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기업가들 그분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좀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건 무슨 얘기시죠? 외국에 있는 기업가들을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네트워킹. 그분들을 갖다가 네. 한국 제도권에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적인 그 경제적인 그 정책을 갖다가 규제를 대폭 없애야 돼요. 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그 기업인들이 대한민국 와서 사업한다. 그다음 대한민국에다 와서 투자를 한다. 네. 그럼 열어줘야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식이 변해야 되고 네. 대한민국 정책이 제도권으로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번영 발전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잖아요. 예, 같은 맞습니다. 맥락에서 방문하신다고 봐야죠. 그럼요. 지자체에 방문하면 이제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지자체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여러 가지로 이 정부 차원,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협력해야 될 것이 많아요. 네. 미국의 좋은 점도 배워야 되고 네. 여러 가지로. 네. 그다음에 한국의 좋은 점도 배워야 되고. 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네. 거기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죠. MOU도 맺고 지금은 뭐 미비하지만 더 발전하기 위해서 네. 많이 더 이 동포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제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전상을 미국의 교과서에도 반드시 실어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이제 공약으로 아까 8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이 공약 빌공짜로 끝났습니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네.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책, 그렇죠. 미국 정책이라는 것이 네. 하루아침 그렇게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는 아까도 계속 강조하셨지만은 우리 한국인 2세, 3세 차 세대들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계시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 행사를 합니다. 네. 문화 행사는 뭐 K-팝 행사도 하고 또 뭐 글짓기 한글 네. 그런 행사도 하고 네. 또 한국의 발전상을 또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한글 장려 네.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해외 나가면요 네. 참 그 뭐라고 할까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사무치고 애틋하고 네. 고향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네. 우리 고향이 정말로 그 으뜸가는 네. 그 대한민국 안에서도 네. 그런 우리 호남이 돼야 되는데 하는 네. 게 참 제가 간절하고 네. 그래서 호남에 대한 그 고향에 대한 그런 애정은 깍듯합니다. 우리 호남이 잘 되어야 우리는 또 자랑스러운 거 아닌가?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이 잘 돼야 자랑스럽듯이 호남인으로서는 호남이 잘 돼야 호남은 밖에 제도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호남인으로서 항상 프라우드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건데 자 호남이 더욱더 발전되는 더 부흥하는 그런 호남이 됐으면 합니다. 네. 고향 사랑, 예. 한국 사랑, 또 750만 해외 동포 사랑이 다 뿌리를 같이 하는 그렇죠. 그런 감정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자랑스러운 회장님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십니까?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 또 우리 동포 사회가 제가 헌신해서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또 해외 동포들을 위한 그 대변자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고 또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 모든 정열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회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한테 호남은 참 아픈 손가락입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잘 살아야 되고 더 부흥해야 되는 게 호남인데 항상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고향을 위해서 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호남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된 도시로서 또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미국에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미국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 민간 외교관으로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계시는 미주 한인 총연합회 총회장님의 그 꿈이 실현되기를 함께 기원해 보고요. KBC 광주 방송의 호남인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